네, 안녕하세요. 히든풋볼의 이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망의 히든풋볼 K가 시작됐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이 소중하고 청취자분들께 계속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래 하려면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히팟을 검색하시면 히든 팟캐스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히든풋볼은 추구하는 바를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다시 무료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K! 히든풋볼 K! 이게 뭐지? 게임 내용도 봤을 때 또 얘기가 중구난방이에요. 언론마다 다 얘기가 달라. 네네, 쿨한 척. 네, 약간 배가 너무 아파서요. 갔다 오세요. 어우, 씨. 자,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20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오늘은 SL 형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그 유튜브를 따로 켜놓지 않았는데 네. 거기 지금 제목이 혹시 헛소리와 트집이라고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사람들이 제목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길래 어제 보셨는지 두 분 모르겠지만 네. 그 덕현이가 헛소리하는 형, 트집 잡는 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죠. 그게 스토리가 아니죠. 뭐. 네. 어떻게 얘기가 됐었지? 원래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네. 그러니까 둘이 너무 티격태격한다라고 네. 했는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채팅창에다 얘기 나온 거였었나? 왜 티격태격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형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졸라 트집 잡는 걸 좋아하는 형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 두 명이 모였기 때문에 티격태격한다. 네.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먼저 좀 해보죠. 네네. SL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일단 헛소리하는 사람, 트집 잡는 사람이라는 데에선 동의하시나요? 일단 형의 의견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형은 동의하나요? 야, 웃지 말고 대답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 왜 이렇게 젖었냐, 근데? 지금 금방 제가 젖었네. 운동하고 오는데 비가 개와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 잠깐 걸었는데 잠깐이잖아. 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더라고. 네. 조금 젖었습니다. 지금 젖은 상태로 송영주 헛소리하는 사람, 박찬우 트집 잡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개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저는 영주 형이 헛소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예. 그냥 분위기상 헛소리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말이지만 분위기 때문에 헛소리로 들리는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네, 약간 좀 말이 그냥 똑같아. 2 더하기 2는 4잖아. 그렇지. 근데 영주 형이 막 2 더하기 2는 4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냥 느낌상으로 얘기하면 네. 그냥 우리가 항상 스피커가 누구냐고 엄청나게 얘기하잖아. 중요하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트집 잡는 사람. 근데 이제 찬우 형도 그걸 듣고 그냥 영주 형 스타일이고 저러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저 노인네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맞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나 네. 저도 인정합니다. 자, 찬우 형 인정했어요. 그럼 네. 영주 형은 방금 주원 형 평가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저는 차라리 헛소리 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송하지 마라, 스피커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영주 형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얘기를 할 때 조금은 뭐랄까 뭐 저도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좀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찬우 형이 좀 지루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찬우 형이 이렇게 트집 잡는다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톤 자체가 네. 그냥 얘기해도 트집 잡는 톤이다. 트집 잡는 톤이다. 아니 그러면 그 말투의 문제 아니야, 그거는. 아니, 그 주원 형 얘기를 종합하면
내용물이랑 별개로 헛소리하는 스피커, 트집 잡는 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영주 형이 이제 좀 장황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생각해 보면 중계보다 이런 토크하는 프로그램에 어울린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찬우 형이랑 영주 형이랑 SL 하고 난 다음에 히든폴 SL을 하고 난 다음에 찬우 형은 비교적 비슷했는데 그 얘기는 많이 나왔죠. 굉장히 다방면에 박학다식하다. 그다음에 영주 형은 사실 뭐 이 자리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중계할 때 사실 영주 형이 이제 이런저런 욕 많이 드셨거든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여러분 이거 방송 맞죠? 네네네네. 청문회 아니죠? 뭐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들었던 영주 형 평가 중에 하나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해설위원은 혹시 알사탕 물고 하나요? 야, 너 이 새끼야. 옛날에 네 속 얘기 하지 마. 아니야. 댓글에 있었어. 네. 아니, 근데 옛날에. 저도 그와 비슷한 댓글 본 적 있어요. 해설위원 재미교포인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주 형이 좀 유달리 좀 약간 혀 짧은 소리가 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달리. 왜냐면 나도 혀는 짧거든. 네. 근데 SL 다음에 영주 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나 대중들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죠.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이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나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영주 형의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한다는 그 상황에서 영주에게 편안함과 자신감을 준 건 SL이다. 네, 이거는 아마 영주 형도 인정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영주 형이 사실 SL 초반에도 몇 번 하다가 사석에서 나는 주원아 너랑 방송하고 나서 내가 좀 자신감을 좀 얻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한 적도 있어요. 그 전에 누구랑 방송을 했었죠? 동환이랑 풋볼의 토크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그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주원이 형이 푸토에 얘기를 해서 제가 4주 땜빵 간 적 있었잖아요. 네. 그때 홍재민 기자님이랑 영주 형이랑 네. 이렇게 그 기억이 나요. 네. 같이 번갈아 가면서 4주 동안 했었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 지금도 저희와 연락을 하는 두 분이 계셨어요. 외자 이름 한 분, 그다음에 균으로 끝나는 분 한 분. 네네네네. 그분이랑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을 때 영주 형 방송 다음에 기억이 나요. 영주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 자식이 내 친구야 또.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캠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포프레 토크 하면서 영주 형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동환이 형의 텐션 그 캐릭터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텐션이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또 그게 근데 좀 이제 짓궂게 방송하면서 재미를 찾는 스타일이시잖아. 그렇지. 근데 뭐 S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보다 해설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치. 형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좀 그 영주 형이 좀 편하게 방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엔 저도 이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주원이가 한 8 있으면 네. 2는 있다. 아하. 8대 2 정도로. 자, 영주 형의 어떤 그 자신감을 자신감을 방송 잘하게 된 거. 네. 그런 거에 자, 대해서. 그럼 네. 저 얘기 잘하셨습니다. 네. 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아니 지금 형 거기 숟가락 올리면 안 돼요. 왜? 8대 2 정도 나 2 정도는 있어 지분이. 아 형 절대 아니지. 이거 영주 형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왜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 축구 뒷담화를 네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제가 빠지고 청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잦아졌고 네네네.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한동안 두 분을 같이 축구 뒷담화에 섭외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둘이 너무 싸우는 거야. 근데 SL 할 때는 안 그랬었는데 뒷담화를 할 때 유독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스태프들이 근데 저 두 분 진짜 싸우는 거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덕연이도 한 번은 이렇게 있다가 근데 형 두 명 진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냥 야, 더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한 번은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약간 둘이 진짜 감정이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회차가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두 분을 따로 섭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방송이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둘은 왜 그렇게 축구 뒷담화에서 티격태격하는가?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티격태격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찬우 형은 별 생각 없다.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저는 그것도 네. 방송의 재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총을 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총을 쏘는 입장이 아니에요. 난사. 그러니까 얘는 기관총입니다. 네. 근데 영정은 쏘는 총을 입장이- 맞는 입장이니까 네.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 아프죠. 얘기를 들어봐야 돼. 아니 근데 그게 음. 저는 싸운다는 생각은 안 했고.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축구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있죠. 근데 약간 뚜껑이 열리긴 하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유 장황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또 더 장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는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두 분이서는 항상 좀 그런 텐션을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연진이는 동훈이 마음을 모른다. 네. 야 기다려. 글로리 내가 찍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야 무슨 내가 고데기를 들었냐? 그래서 좀 두 분의 어떤 그 텐션 SL 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또 세리아하고 라리가하고 아니 왜냐면 완전히- SL 할 때는 상당 부분 얘가 했거든 그런 역할을. 어떤 역할? 네가 영지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면 너도 많이 했잖아 SL 할 때. 아니 형 나까지 이제 끌어들이지 말고. 뭘 나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영정이 문제네. 영정 지금 보는 거 보니까. 이게 농담이고 SL 할 때는 이제 세리아와 라리가 좀 분리가 돼 있었지. 분리가 돼 있었기 예. 때문에 뭐 세리아 얘기할 때는 영정이 들어주고 또 라리가 얘기할 때는 찬용이 들어주고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축구 뒷담화는 어느 하나의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섞여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저는 또 그런 게 없으면 네.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스타일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우리가 이제 스텝 입장에서는 혹시 두 분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좀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보이는 모습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반성합니다. 근데 하지만 고칠 그런데- 생각은 없습니다. 놀라운 게 반성만 합니다. 야, 왜 그거 갖다 붙이니까 되게 진정성 없어 보이잖아. 이 2주 전 축구 뒷담화도 네. 제가 이제 포효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끝나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네네네. 포효도 하고 네. 티격태격하고 이러니까. 근데 오늘 청이가 얘기하는데 댓글이 좀 그랬었다. 뭐 무시한다. 뭐 이렇게 나왔었다. 나는 형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무시를 당했었나? 아니,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하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두 번 찍잖아요. 그쵸. 2회차를 연달아 그리고 찍죠. 이제 한 주마다 나가는데 맞아요. 그 2주 전에 찍었던 게 첫 번째 나갔을 때는 한 40분 정도였었고 네. 그다음에 2회차 분이 한 20분 조금 넘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댓글이 또 저 1회차 때 욕 많이 먹어서 저 2회차는 엄청 편집했구만 막 그렇게 누가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앞에 거를 훨씬 많이 찍었어요. 길게 하고.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아니었다. 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그 어쨌든 지금 종합해 보면 뭐 총 쏜 사람이고 맞은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방송은 방송이고 별 뭐 느끼시기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뭐 별다른 저기는 없어요. 네. 없죠. 왜냐면 두 분이 사실 또 방송 이외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 아니 그래 이 형 요즘에 술을 안 먹어 끝나고. 네. 원래 축구 뒷담화가 술을 안 드세요? 끝나면 끝나고 사실 그 네. 뒤풀이처럼 지현이 형, 네. 뭐 찬우 형, 청희 형, 영주 형 같이 가서 술 한 잔 더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 이제 지현이 형 주도로 인해서 맞아요. 이렇게 술을 더 먹거든요. 그치. 이 형 요즘에 맨날 빠지더라고. 집에 좀 빨리 가야 되나요? 네,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일이 좀 있어서. 뭐 그러면 또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강아지 있고 그러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내 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또 그 좀 노력 좀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제 또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 챙겨야지. 거의 매주 뽑나요 그거? 매주 뽑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요. 한 달에 한 번? 네. 어디 무슨 적십자세요? 아니 뭐 헌혈하세요? 아니 뭘? 아 그래 표현이 좀 저렴할 수도 있잖아. 야 내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고급 이미지였어. 어쨌든 네, 저는 마시고 싶은데 네. 집에 계신 분이 또 그 신체가 건강하고 네. 그래야죠 좋으니까. 가뜩이나 몸이 더러운데 지금 술 마시면 아내까지도 안 좋다. 좀 건강 관리를 좀 잘하자. 그러고 보니까 좀 안색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술 많이 안 요즘에 드시는 술을 거 좀 보니까. 많이 안 먹고 또 사실은
풋살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 아가리 FC가 너무나 고마웠던 게 아가리 FC 때문에 풋살 재미도 좀 알게 돼서 원일이한테 계속해서 풋살 수업 들으면서 살도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강아지하고 맨날 껴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시 또 이제 좀 살이 붙고 그러니까. 근데 강아지 산책하고 그런 게 괜히 좋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히프 선수분들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식사 잠깐 하는 자리에 제가 좀 뒤늦게 가서 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그 김원일 대표가 몸이 따라주는 거랑 별개로 입으로 축구 본 구력이 긴 분들이라 설명을 하면 진짜 잘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움직이라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움직이는 건 보인대. 근데 몸이 뒤늦게 따라가는 것도 그렇죠. 보여서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형한테 그럽니다. 미안하대. 왜? 그때 형 종아리 올라왔잖아. 원래 이제 어쨌든 형도 선수했던 사람이라 좀 하드하게 했다가 바로 올라온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고. 아 전혀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지금 그 살도 많이 찌고 음. 약해져가지고 근육이 이런 건데 뭐 덕분에 재활 잘하고 재활이라기보다 운동 잘하고 이제 많이 돌아왔잖아요. 네, 많이 돌아오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원일이한테 가가지고 몸 만들고 또 그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만들 생각이니까 네 계속 할 겁니다. 뭐 네. 그 김원일 코치가 뭐 미안할 건 아니고 본인이 뭐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네, 전 좋았어요. 본인이랑 운동하다 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또 원일이가 운동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호흡이 진짜 완전 튀거든요. 네. 진짜 폐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또 선수 출신이니까 그렇게 시켰나 봐. 그랬겠지 더. 와, 근데 너무 힘든데 이게 이제 뭐랄까 뭐 약간 좀 안 좋은 걸 긁어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재기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 분 얘기는 좀 했고 자 SL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쭉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두 분을 모셨으니까 SL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주원 형이 진행을 해서 시즌 1을 했고 그렇죠. 사실 원래는 주원 형은 시즌 1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저랑 형의 이야기를 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 들어가서 2를 진행을 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1 때는 좀 프리하게 이 축구 이외 이야기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2018년이니까 이것도 오래됐다. 네. 네. 근데 진짜 이제 오래됐네. SL을 처음 했을 때의 그 SL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히든풋볼 EPL로 좀 팟캐스트계 스포츠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K도 K리그 팬들에게도 좀 사랑을 받았었고 이제 세리아하고 라리가가 남은 거예요. 아무래도 세리아와 라리가는 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 불구하고 세리아와 라리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찬우 형하고 저하고 또 영주 형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고 또 같이 하자 그러면 할 것 같았어요. 또 그런 어떤 형들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은 무조건 있었고 패널에 대한 믿음이죠. 있었는데 제일 큰 거는 그거였어요. EPL 하지? K리그 하지? 세리아 라리가 하면서 히든 풋볼로 국내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리그를 다 통하게 만들자. 라는 이제 원대한 꿈 내지는 좀 욕심이 있어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시즌 1을 하고 2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내 스스로의 너무 욕심인 거예요. 제가 뭐 K리그나 EPL 그때는 한참 뭐 아프리카도 중계할 때니까 네. 그러니까 세리아하고 라리가 경기까지 내가 못 보겠더라. 그 겹치는 주말에. 시간대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해요. 되게 많이 본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시즌 2는 무리다.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종윤이가 그래도 내가 들어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즌 2까지 이제 이어갔었죠. 이어간 거죠. 근데 네. SL은 이제 원래 세리아의 S, 네. 라리가의 L을 딴 건데 중간에 이제 송영주의 섹스 라이프로 변화가 됐었잖아요. 많은 얘기들 했었죠 영종이 그때 네. 자신의 어린 시절. 그렇지. 어디까지 미화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저기 뭐야 그 공룡 코딱지 노래방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주 형의 과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누굴 만났다, 뭐 인기가 있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믿고 있지는 않지만 영주 형의 어떤 그런 과거 이야기들이 쏠쏠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증인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오. 네, 제 고등학교 친구. 왜냐면은 계속 성철이 형. 같이 어떻게 이름을 외우고 있냐. 당연하죠. 한번 같이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아하. 성철이 형 요즘 잘 계신가요? 잘 있겠죠. 네네네. 네. 안 만나신 지 좀 됐군요.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고등학교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편이었잖아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다들 바쁘다고 아. 개모임이 미뤄졌다가 아하. 이번에 개모임을 했는데
못 왔어요. 아, 그 친구가 바쁘다고. 일이 바쁘고 그래서 네. 중장비 다룬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아, 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아니 이거 다 얘기한 거 아니야 그때. 네.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네. 나.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꽤 나름대로의 매니아층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가 저희도 아무래도 히든 풋볼은 유지는 하긴 했는데 유튜브 쪽에 좀 힘을 주다 보니 그 다른 컨텐츠 쪽에 뭐 영주 형은 또 바르셀로나 얘기를 좀 딥하게 했고 네. 그다음에 찬우 형은 인테르 세리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르셀로나나 이 인테르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20만 이상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축구 채널을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다른 축구 채널들에 비해서 타리그 B를 다루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네, 높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채널들 원투펀치 정도를 제외하면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 위주로만 편성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영주형, 찬우형이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2-30만씩 나왔지. 예. 근데 저는 찬우 형이 나오는 뭐 인터밀란 이야기 또 네. 영주 형이 나오는 바르셀로나 이야기가 조회수가 높았을 때 좀 놀랐습니다. 되게 그 관심이 많구나. 그다음에 세리아와 라리가의 관심을 떠나서 어떤 그 골수 팬이 그 팀에 대해서 특히나 네거티브한 상황에 네네네네.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런 걸 보는 걸 재밌어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죠. 그랬죠. 네. 다 S들이에요. 네, 사람들이 S가 다 뭐야? S야. 과학적이다. 성향이 다 S야. 항상 남이 잘 안 되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그 형들이 막 빡치고 뭘 열받아 하고 이런 게 또 재밌으니까.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또 한때 인텔 안 좋고 바르셀로나 안 좋고 아스날도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그렇죠. 좋아하셨었죠. 네. 근데 어쨌든 SL은 조금 뭐 여튼 저희가 히든 풋볼에는 변화를 좀 많이 줬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SL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히풋 자체가 좀 변동이 많이 됐었고 네. 아니 참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없어지고 빠지고 네. 이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안 해요? 다 저는 하라고 전달을 하는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왜 얘기를 네. 안 하지?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못 빠졌을 때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보면은 김근호 PD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 보니까 내 옛날 경험상 보니까 네. 그런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될 거고 시기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제작진들한테는 다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을 때 미리는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 되죠. 아마 그러면 형들이 어쨌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왔다 갔다 하니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을 회사 수도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우리는 애들이 얘기했겠지. 아니면 또 직원들은 우리가 얘기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얘기 안 하지 발본색원을 않았을까. 해야죠. 네. 예. 어디 누가 얘기를 안 한 건가? 왜냐면 김근호가 잘못한 거죠. 메인 PD가 얘기를 해야죠. 네. 그거는 그렇게- 맞아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메인 PD가 얘기해야 돼. 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히든풋볼은 뭐 라이브라기보다 저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무료로 전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었어요. 뭐 어떤 분들이 뭐 라이브 유행이냐 그러는데 라이브를 방송으로 했던 거는 이제 애진작에 저희가 예전부터 했었던 거고. 맞습니다. 네. 그건 몇 년 전부터 2000 했었죠. 몇 년서부터 했냐. 네. 네. 그때부터 라이브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방송 열고 라이브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이 축구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두 분이랑 얘기할 거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코리안 리거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네. 이강인 두 명의 선수가 각각 세리아, 네. 라리가, 마요르카, 나폴리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네. 각각 상관이 없는 리그들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죠.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뭐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거의 유력해 보이고 김민재 선수는 아무래도 바이언 쪽이 유력해 보여요. 거의 확실하죠.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여러 가지 그 밥줄에 대해서 네. 지금 어떻게 좀 그 관측을 하고 계신지. 매우 큰 타격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영주 네. 형은 어떤가요? 영주 형은 덜하지 않나? 저도 큰 타격이죠. 왜요? 이강인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라리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떠나가게 된다면 라리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뿐더러 네. 예, 앞으로 5년 동안 라리가가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라리가 해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있고 없고는 또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실은 매우 크다. 아하. 찬우 형도 굉장히 크다 손실.
아니 저는 이제 여기서 하는 매주 나가던 입중계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영주 형은 사실 라리가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금전적인 면에서의 타격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해설은 하니까. 이강인이 있든 없든 라리가 해설은 하니까. 네. 이강인이 없다고 해서 라리가 해설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스타 TV에서 아니, 그러니까. 종종 입중계하라고 부르고. 네. 그런 거 또 괜찮았죠. 있었지. 네, 그치? 네. 마루카 근데- 경기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거의 찬우 형은 38라운드 다 했는데. 다 오시지 않아요?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대부분. 했죠. 네, 네. 챔스까지 포함해서. 챔스 있었고. 아니 38라운드 다 한 건 아니고 뒤에 몇 경기는 안 하긴 네, 했는데 그랬나? 어쨌든 간에 네. 30경기 이상 했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냥 제가 지금 히든풋볼 이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네. 히든풋볼도 지금 어쨌든 개편이 돼서 회차 자체가 좀 네, 줄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어. 심지어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하던 때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2번씩 하던 때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많았지. 생각보다. 예. K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죠. 어. 그다음에 김윤재 없어졌죠. 아하. 제가 이 회사에 올 일이 이제는 많이 없어질 아, 수 좀 있다. 줄어들고 있다. 네. 하지만 형이 예를 들어서 뭐 EPL이나 K는 팔로우가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진짜 똥바가지를 온팡치게 쓰면서 내가 센 얘기 하겠다. 이러면 형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 자주 그러면 오겠네. 센 얘기하면 돈 더 주나요? 네? 돈 더 주나요? 센 얘기하면? 아 그러면은 형 센 얘기하면서 이슈되고 하면 우리는 아시잖아요 형님. 뭐를? 뭔가 이 사람이 확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출연료 올려드리고 아가리 FC 때도 딱 했을 때 아 좀 사람들한테 관심 있고 내지는 좀 출연 시간 좀 길다 그럼 바로 올려드렸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센 얘기하면 위험수당을 주냐 이 얘기지. 아, 내 그거 얘기는. 드린다고요. 위험수당? 근데 위험수당인데 위험하기만 하면 안 되지. 위험하는 스턴트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쾌감을 얻어야 되는데. 아하. 예. 그래서 스턴트맨이 있는 그런 거잖아. 면에서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안 쓰죠. 그게 양날의 검이잖아 나는. 왜? 대박은 쪽박 아니야 이거는. 그래. 그리고 이게 형이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형의 돼. 의지가 있다면 위험수당인지 사망보험금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야,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돼. 보험금이 약간 일시로 땡겨야 되는 건데. 네. 근데 형님이 이제 와가지고 나는 그럼 K리그나 EPL 얘기했을 때 나도 캐릭터 잡고 뭔가 얘기할 거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가 같이 회의를 통해서 형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방송 한번 해보시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님이니까 딴 사람은 안 되지만 형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 네. 이제 그 어쨌든 아무래도 세리아는 국내에서는 나폴리 경기 이외에 아무래도 좀 그 인기도나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네. 라리가는 양강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그 경기를 제외한 그 또 팬들 매니악한 팬들 말고는 또 이게 떨어지니까 혹시 저희랑 같이 뭔가 할 만한 콘텐츠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또 뭐 약간 제안을 주신다거나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뒷담화 같은 콘텐츠는 계속 하겠지만 네. 그거 이외에 아니 형님들이 그렇게 급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여기저기 그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는 게 이제 이게 몸에 익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한번 참가는 좀 쉽지 해보겠다. 않다? 그런 거를 하면 하시죠. 예예. 하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막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탁골 매치 했었잖아요. 탁골 매치 했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스쿼드 리와인드하고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제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 알겠대요. 에서 하는 국내에서는 나폴리 경기 이후에 아무래도 좀 인기도나 이게 뭔 얘기야? 쟤 왜 저래? 그래도 역시 그 경기를 제외한 그 말고는 또 이게 뭐야 이거? 떨어지는 오, 깜짝이야. 실이 미쳤는데. 실이 돌았는데 네 말을 따라하는데? 내 말을 왜 따라해? 이거 그거잖아. 받아쓰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받아쓰기야? 실이가 이제 따라해? 아니 모르겠는데 뭐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접근한 것 어쨌든 같은데. 예. 우리 필요 없겠는데. 그렇게 대답 다 해주고. 아니 그런 어쨌든 콘텐츠가 좋다고는 생각하나 이게 좀 아무래도 요즘 분들한테는 옛날 얘기니까 흥미가 떨어지나 봐. 맞아요. 떨어지지. 초반에 그러다 조회수가 계속 내려오는 거야. 이거 아무래도 근데 조회수가 떨어지는 콘텐츠가 계속 올라가면 채널의 알고리즘에 좋은 영향을 안 줘요. 맞아요. 구글에서도 그런 걸 지양하라 그러더라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콘텐츠가 들어가면 좋은 알고리즘을 형성하지 못한다. 근데 차라리 히든풋볼은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히든풋볼을 그냥 예전같이 팟캐스트 형태였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네네네.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말고 히든풋볼 팟캐스트의 형태였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물론 그렇기 음성을 때문에- 따가지고 힙합에 네. 올리긴 합니다. 무료로.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
물론 이제 그 약간 저희가 그 약간 옛날 그 이야기 보따리 아저씨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종은 어떠신가요? 저도 유튜브 쪽으로 이야기 보따리 푸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옛날 영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보지 이야기를 듣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주로 일할 때 이제 틀어놓고 이동하면서 뭐 이동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해보죠. 지금 팟캐스트 얘기를 하셨잖아요. 축구 팟캐스트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아 저요? 오프사이드. 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주 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펙트를 할 만한. 네. 아 그럼 왜냐면 네. 이게 사실 수익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수익성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서 접었죠. 근데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진짜 오래 오래 했죠. 아니 수익이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오래 했잖아요. 몇 년 네. 했죠? 한 4년 5년 했나요? 4, 5년은 무슨 더 오래 했지.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시즌 8까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진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치.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까면서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까면서 나한테?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약간 웃기려고 한 거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그냥 했다는 대단한 거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전부터 영재랑 술 마실 때 형님 진짜 대단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을 하냐. 진짜 리스펙트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할 진짜 때는 대단해. 처음에 할 때는 그 예능 PD가 나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왔어요. 맞아. 그래서 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니까. 편당 50이면 사실 지금 중계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 PD도 그러니까 엉치뼈 금 가고 내가 그래. 금간 데가 서너 군데인데 일어났어. 50만 원 준다고 이럴 해서. 만하지. 그래서 밑에 식당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예.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목발을 짚고 내려와서 닭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편당 50만 원씩 네. 오케이. 바로 콜이지. 콜이지. 그랬는데 이 친구의 생각은 그거지. 예능처럼. 스폰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광고를 들어오면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 그러면은 하자 했는데 시즌 1 때 광고 유치를 못했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시즌 2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매력에 빠져버린 거야. 시즌 1 때. 팟캐스트 매력. 재밌다. 재밌지. 그럼 시즌 2까지는 그냥 가보자.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예능 PD가 시즌 2까지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겠다. 마련해 볼게요. 시즌 1 때는 50만 원 꼬박꼬박 받긴 했나요? 못 받았다니까. 못 받았지. 안 되죠.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광고가 붙어야지. 근데 시즌 2 때도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다만 이제 녹음실이나 이런 거는 그 친구가 다 해줬기 때문에 편집까지도 다 뭐 당연히 PD니까. 그럼 부대 비용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가서 이제 녹음만 한 거야. 김현민이랑 나랑 차유주랑 그렇게 했었는데 시즌 3에는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중국에 한번 가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중국에 왜 가니? 그러니까 짜통 런닝맨을 자기가 찍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약간 오프사이드를 떼놓기 위한 런각제인 거 아닌가요?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영주 형의 또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뜨지 않으면 이걸 멈추면 못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딴 나라로 뜬 게 아닌가. 그런데 다른 PD를 구해주고 갔어. 그래도. 그래서 그 PD가 또 하는데 아마 시즌 3, 4쯤에서 그만둘 생각이었을 거야. 다 그때 합의를 봤어요. 오해영 기자까지.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거 돈도 안 되고 사이즈도 힘들다. 안 나오고. 그때 저희도 있었나요? 그 히드풋볼도 있었나요? 그때 막 나온 거죠. 시즌 3, 4 때 우리가 나왔구나. 주간 서영욱은 그 전에 나왔고. 나왔고. 시즌 2 땐가 3 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시즌인가 두 시즌 뒤에 히드풋볼이 저희가 나오고. 15년이었어요. 네. 그러면 형님이 그때 한 13, 14년 정도 때부터 한 거구나. 와 완전히 그 아버지네 아버지. 아버지지. 스포츠 팟캐스트의 아버지네. 맞아. 종목을 그 구분하지 않는 그렇지.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되게 오래된 거야. 이게 원래 선구자들은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고 그다음에 인정을 받고 이렇잖아요. 지금 존경받고 인정받잖아요. 그냥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요. 왜 나 내가 무슨 얘기 나쁜 얘기했어? 그게 좋은 얘기 같냐 지금? 나쁜 얘기는 아니야. 나쁜 얘기는 아니야. 그럼 나쁜 얘기했어? 듣기에는 되게 나쁜 얘기처럼 들리는데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톤이 문제야. 항상 얘기하지만 당사자를 옆에 두고. 네. 어쨌든
그러면 팟캐스트 쪽으로는 뭐 그게 있지만 유튜브로 봤을 때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조심스럽거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시키면 해요. 아시잖아요. 예. 이거 찍으실래요? 하면 찍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그러잖아요. 두 분이 정말 풋살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 시키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조회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가리 FC 때 명섭이가 제작을 했잖아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찬우 형님, 영주 형님이 하실까요? 라고 그랬을 때 이제 저랑 주원이 형이 그 형들은 돈 좀 더 한다.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정확한 말이에요. 얘기야. 네. 돈 주면 다 하지. 뭘 제가 못합니까? 그 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어. 형들 출연료 얼마로 책정했냐 이거. 얼마입니다. 야 무조건 해. 네. 이게 진정한 프로의 세계죠. 물론 저는 출연료가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네네네. 나중에 정산되고 나서 예.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재미는 있겠다. 이게 해보자. 그리고 그게 한 거죠. 근데 재밌었고 또 찬우 형, 영주 형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너무 팬이에요. 그- 아가리 FC. 저기 뭐야 애들이 두 분한테는 사실 조금 더 비중이 높은 건 찬우 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트집 잡는 톤 때문에 찬우 형이 분명히 굉장히 컨트롤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네네.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영종 진짜 머리에서 열심히 김나는 호나우두처럼 막 하고 그랬잖아. 영주 형이 비중이 이제 적은 것은 찬우 형보다 그나마 찬우 형이 영주 형보다 좀 더 잘 뛰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도 영주 형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못 뛰니까 어쨌든 그 뛰는 프로그램이니까 비중이 적은 건데. 그리고 저는 집을 내줬잖아요. 촬영장. 그래 맞아 한번 같이 집을 내줬잖아. 네. 2번 왔어요, 2번. 심지어. 한 번은 섭외 그다음에 한 번은 네네. 그거 하러. 네. 예. 근데 찬우 형은 진짜 열심히 뛰어서 나도 놀랬어. 나 그러니까. 찬우 형을 10년 넘게 봤는데 네. 정말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그 아가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원래 처음에 애초에 아가리 FC 얘기가 나왔었던 게 카타르였었어요. 카타르에서 저랑 명섭이랑 그 밖에 찍으러 댕기다가 네. 야, 우리 이제 돌아가면 뭐 하냐 올해는 좀 그래도 밖에서 찍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그랬다가 해설위원들 모아서 아가리 FC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그냥 되게 실없이 던졌는데 명섭이가 웃길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원래 잡았던 건 진짜 100% 예능가라였습니다. 완전 웃기게 하자. 가서 뭐 그 뛰는 거 보고서 막 전술 얘기하고 니네는 그래서 안 된다. 펩은 이렇게 안 한다.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촬영하고 온 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어? 그랬는데 형 그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뛴다고 다 형들이. 그날 촬영을 하고 나서 일단 명섭이의 표정이 바뀐 거를 알았어요. 근데 명섭이가 네. 초반에는 어쨌든 간에 그게 나름대로 그 촬영 이거는 뭐 대본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구성안이 있었고 그 구성안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도 어느 정도 있었고 주원이도 잘 알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하고 나서 보였던 모습을 보고 나서 명섭이도 생각을 바꿨어. 그게 실시간으로 걔 표정이 바뀌는 걸 내가 봤어. 보면서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여기 저희 채널은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그죠? 많으시니까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은 그냥 남자들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여튼 승부의 요소가 뭐 하나라도 들어가면 거기에 되게 진지해집니다.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할 때에 그 잘 안 되고 잘 못 뛰고 이런 거에 대한 좌절감. 그러니까 내가 여기 팀에 도움이 너무 안 된다. 팬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가리 FC 하면서 승패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가 못하는 이건 안 된다.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명철이 한번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 지고 있으니까 그 순간 이겨야 되는 경기구나. 그 방송엔 안 나갔지만 그 형철이가 한번 심한 태클 한번 날린 적이 가지고 있죠. 아니 형철이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걔는 너무 심했어. 그리고 걔는 누구랑 있을 때였나? 초등학생 팀하고 있을 때였나? 여자 팀하고 있을 때였는데 내가 그 태클 보자마자 되게 여기서- 심한 태클했대.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뭐야 몸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치지도 않았고 혼자 근데 섀도우 태클을 한 건데 형철이의 어떤 지금 상황이 진짜 제대로 태클이 들어갈 수 없지. 근데
닿았으면 위험할 법한 태클을 되게 늦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하스 위험했다기보다 다하스도 안 위험했어. 아, 그래? 근데 보기에 형철이를 보기에 쟤 되게 빡쳐가지고 태클한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빡쳐서 태클하는 거와 형철이가 빡쳐서 태클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냥 좀 어설프긴 했는데 예. 뭔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쟤 너무 과하게 저렇게 좀 업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까봐 그 태클 보자마자 명세를 불러서 까먹을까봐 야, 저 장면 편집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위험했어. 예. 아 근데 이제 형철이를 아는 사람 봤을 때 아 쟤 빡쳐가지고 지금 저런다. 약간 업돼 있다. 근데 빡쳐서 그런 게 아니고 좀 흥분하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긴 뛰다 보면 했는데 그런 경우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가리 FC가 우리가 뭐 축구 해설가긴 하지만은 잘 못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재미도 좀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보면 그래도 이 형들 늙어서 발전하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민폐 끼치지 말자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형철이가 뚜껑 열리는 거 보면서 형철이가 이렇게 질 거면 왜 하는 겁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이겨야 되는 경기구나. 아하. 그때 생각을 싹 바꿨죠. 근데 그때 우리 그 팀원들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아마 공좀 찬다는 우리 이스타TV 팬들이 봤을 때는 어설펐을 거예요. 어설펐겠지. 근데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여성 팬들 얼마 안 된 여성 팬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뚱뒤뚱거리고 이렇게 뛰는 모습이 또 그 여성 팬들이 보기엔 되게 귀여워 보이는가 봐.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 저는 정말로 우리 와이프가 어떤 예능 봐도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아가리 FC가 언제 금요일에 업로드됐나? 목요일에 그치. 수요일만 되면 오늘 나와? 오늘 나와? 이렇게 할 정도였대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깔깔대고 웃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정말 마지막 경기 때 물론 지긴 했지만 늘었어요. 좀 늘었다. 좀 는 게 아니야. 많이 늘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되긴 했지만 그렇죠. 우리 형들이나 원래 좀 공을 형철이나 이런 친구들 봤을 때 야 이거 하면 느는구나. 이거 저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뭐 추후에 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츠야 뭐가 되든 또 형들이랑 맞는 컨텐츠가 되면 또 그거는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가리 FC 형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광고도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IP가 네. 넥슨 쪽에 네, 잘 그러니까요. 얘기가 돼서 네. 그 쇼케이스의 영상이 맞아요. 그거 네. 베이스로 나왔었죠. 네. 뭐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랬으니까. 예. 여튼 그럼 뭐 컨텐츠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두 분한테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네네. 뭐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네, 두 분을 그쵸. 섭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희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가 발전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수동적인 사람이죠. 네, 저희는 뭘 넣어줘야 돼요. 뭘 넣어줘야지 나오지. 안 넣어주면 그냥, 안 나온다. 그냥 상태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 이번 주는 뭐 지금 저희가 별다른 주제를 안 네.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EPL도 EPL 얘기를 할 거고 K도 K리그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SL은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세리아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찬우 형을 모시고 네. 라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영종을 모시고 거기에 맞는 게스트들을 좀 모셔서 화요일은 약간 변동이 있는 컨텐츠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물론 많은 분들이 히든풋볼은 축구를 듣기 위해서 듣지만 우리가 슬에서 예전에 했듯이 영화, 음악 이런 대중문화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끼워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주에 볼만한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 앨범이 나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아하. 2주의 아이돌 네. 뭐 이런 거 뽑아가지고 아이돌. 네 좋죠. 아이돌 좋아하시잖아요. 네. 두 분 다 좋아하는데 약간 두 분 그 좋아하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르죠. 아이돌 좋아하는데 좀 다르죠. 네. 그 옛날부터 찬우 형이 그렇게 밀었던 그 권은비 씨. 요즘에 또 워터밤으로 빵 터져가지고 워터밤은 진짜 대세가 됐죠. 그러니까. 네, 대세가 제가 몰라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영종은 비비즈. 비비지 좋죠. 비비지인가? 네 그리고 비비지는- 요즘에 아이들도 좋아요. 네. 비비지는 요즘 좀 약하죠. 비비지가 그룹 이름이에요? 구 여자친구. 여자친구에서 이렇게 나와서 세 여자친구 명이 세 만든 명이 거잖아. 따로 나와가지고. 형은 아이들. 아이들도 좋고 비비지도 좋고 그런데 너도 자가 발전이 좀 돼야 돼. 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딸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뭐 아니, 여기 형은 아이브 되게 많이 알아. 아이브. 노래들은 바로바로 알아. 네, 안무도 알고. 아이브구나. 그러면 그러면 진짜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두 분이 또 아이돌도 알고 그다음에 또 사회 돌아가는 현상도 잘 아시니까 그 50-50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찬우 형 이런 얘기 잘해. 그래. 잘해.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황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50대 50인가요? 아니 어트랙트 쪽에서는 거의 잘못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더기버스 그 안성일 대표하고 고 이제 50-50 멤버들이 뭔가 좀 바람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과거에 키웠던 아이돌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태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소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놓고 봐서는 이거는 상황 자체가 얘네가 너무 빨리 이거는 데뷔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일단 그치,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자체가 데뷔가 1년이 안 됐는데 거기서 갑자기 정산 얘기를 꺼내고 막 이러면 그리고 지금 바비도 얘네 OST 참여해서 뮤비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다며. 못 찍는 걸로 지금 되고 지금 팀이 이런데 뭐 뮤비를 찍겠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좀 크게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고 차라리 진짜로 그 워너에서 200억 받아가지고 바이아웃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으면 어쩌면 나는 그걸 얘기를 했었으면 어트랙트 대표는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불투명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설사 거니까. 그 큐피드 그 노래가 떴다 한들 네. 그거보다는 200억 받고 파는 게 차라리 개인으로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어. 요 쪽은 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형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좀 괜찮은 그룹이다. 아니면 형 스타일은 좀 아니다. 아니 저는 잘 몰랐어요. 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네.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네. 높았던 그룹은 아니니까. 빌보드인가? 팀은 아무도 몰라. 빌보드에서 노래만 알아, 노래로 사람들이. 떴던 네. 케이스니까.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그거 소송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아하. 그 뭐야 저는 이제 뉴진스 새로 야, 너도 이제 나오니까 늙어봐. 네, 뉴진스.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은 네. 뉴진스. 형은 요즘에는 미는 그룹은 또 없나요? 아, 저 아이들 좋아해요 요즘에. 아, 딱 그렇게. 네, 아이들. 누구 좋아요? 우기도 우기. 좋고, 효아도 좋고, 아. 네, 미연도 좋고, 네, 네. 다네요. 다 좋아합니다. 거기 민니랑 네, 민니하고 저기 걔 전소연. 소연. 그렇게 어. 5명인가? 네. 예. 한 명이 한 나갔죠. 명이 나갔죠. 그 네. 학폭으로 나간 거 아니야? 네. 예. 어쨌든. 그 친구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네, 굳이 나간 멤버까지.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트와이스입니다. 전 트와이스 좋아해요. 좋죠. 아, 옛날부터 트와이스 좋아하는 계속 얘기 많이 얘기했어요. 했으니까. 근데 전 세대잖아, 세대가. 네. 요즘 아이돌을 그 이쪽을 한 3.5세대 치고 요즘을 4세대라고 요즘 4세대 아이돌이죠. 4세대. 뭐 리세라핌, 예. 아이브 이런 쪽 에스파도 4세대인데 에스파. 에스파가 살짝 먼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묶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4세대들이 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앞세대가 약간 이제는 조금 트와이스가 3세대인가? 그러니까 뭔가 트와이스 3세대인데 1세대면 SES예요? 1세대도 그래, 그쵸. SS 핑클 거기. 현진영 이쪽으로 보고 그걸 굳이 구분을 하자면 1세대를 SES. 그럼 2세대가 소녀시대 이런 느낌인가요? 그럴 거야. 어.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뭘로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분하더라고. 디바부터 시작해서 디바도 치나요? 디바도 아이돌이죠. 디바는 네. 옛날에 충격적인 게 디바는 경찰을 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노래들이 저기 다 누구였지? 좋아. 비키였나? 어디 봐. 디바 너 어디 봐. 왜 불러? 왜 불러? 무서운 분들이야. 근데 어. 디바는 진짜 옛날에 충격적이었던 게 그 원래 이제 체리나 씨도 그렇고 노래 스타일 자체를 되게 힙합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렇지. 되게 큰 옷을 입고 나왔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여기에 체리나 씨 있을 때 이게 자기 연생을 78, 79 뭐 이런 걸 적고 그런 옷을 입고 나왔어서 진짜? 맞아. 되게 그랬나? 충격적이었어. 저거를 왜 적지? 음. 그러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저기 갑자기 세리에서 부폰이 자기 이제 뭐 등번호 나이. 자기 그래, 연생으로 그래. 간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게 지구적인 유행인가? 나 그런 생각을 했었네. 예.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섞어서 저희가 지금 그 뭐 꼭 히든풋볼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저런 그 두 분의 어떤 재미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죠. 그렇죠. 뭐 네. 축구 얘기뿐만 아니라 형들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아이돌 얘기하면서 네. 신선했습니다. 와, 네. 막 누구요?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바로 여자하고 아이들이잖아. 아 그래. G 아이들. 아, G 아이들. 아이들 뭐 이렇게 그 멤버까지 그 이름 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한번 보면 빠져요. 네. 한번 보면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퀸카 노래 별로. 진짜? 네네네. 퀸카 왜? 근데 애들이 엄청 따라 불러 그거를. 그럼 근데 요즘 초등 네. 여자 초등학생들한테는 아이브가 인기 제일 많다고. 아이브. 그러는데. 아이브가 진짜 인기 많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사실 제일 잘 나가는 두 팀이 아이브하고 뉴진스잖아요. 심지어 두 팀은 그것도 갈리더만. 그 뭐야 저기
요즘 제로콜라 유행이잖아. 코카콜라 쪽이 뉴진스고. 네. 요즘 펩시야? 펩시가 아이브드만. 그래? 그래가지고 나 여기 대전 하나 시티즌 안유진 유니폼 입은 거 뭐예요? 나도 이번에 그거 봤어. 시축하러 온대. 아, 그래? 이번 시축하. 대전의 딸이잖아, 걔가. 예. 대전의 딸은 방 여사님. 우리 와이프는 방에서? 대전에 이제 대전에 나온 장군이죠. 아, 그렇죠. 아, 네. 대전이 난 샤크. 아 근데 아니 왜 안윤이 그 친구도 키 엄청 커. 그래. 크더라. 키 엄청 커. 맞아. 어. 거기는 다들 크더라.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가 그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네. 주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축구 얘기를 할 텐데 축구 네. 얘기를 또 두 분을 모셨는데 아주 안 하기가 좀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하나는 원래 오늘 그 시간이 맞으면 환희 형이랑 그 얘기를 좀 딥하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 분데스리가는 한국에서 인기가 떨어질까? 근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도 되고 분데스리가 중계를 또 이렇게 하셨었으니까 네. 그 얘기랑 지금 베이가가 파리 생제르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분이 보셨을 때 이강인 선수와 어떤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실제 영향이 된다 그러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다음 인테르 바르셀로나 딥한 얘기보다는 뭐 세리아랑 바르셀로나 지금 세리아랑 라리가 이적 시장은 좀 어떤 방향으로 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분데스리가 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이 형 분데스리가 중계했었잖아요. 네네. 왜 분데스리가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좀 떨어질까요? 인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선수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 독일이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분데스리가의 역사나 그 팀의 어떤 면면을 봤을 때는 정말 전통 있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뭐 샬케도 그렇고 볼프스부르크도 그럼. 그렇고 미넨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네, 도르트문트. 뭐 도르트문트, 뭐 레버쿠젠, 슈투트가르트. 뭐 되게 많은데 저는 그 팀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뉴스가 노멀하다는 느낌이에요. 네. EPL에 비해서 보면 정말 노멀하게 리그도 흘러가고 예. 그때 당시에는 VAR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 심판 판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계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적도 없어. 그냥 뭔가 이슈가 덜한 느낌? 가볍게 봤을 때. 그러니까 PL은 안 좋든 뭐든 간에 이슈가 좀 많은데 이슈가 좀 비교적 적은 느낌. 적은 느낌이 들어요. 이슈 면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는 뭐라고 중계했을 때 보시나요? 잠깐 생각해 본다면. 네. 제가 분데스리가 중계할 때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뛰었어요. 어. 그러니까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스타가.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손흥민의 인기가 분데스리가의 인기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의 시청률도 많이 떨어져요. 그 대신 뭐 포탈에 나가는 그 짤들 있잖아요. 그런 거. 골 넣은 짤, 네. 하이라이트 영상, 하이라이트들. 이런 거만 조회수가 엄청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레버쿠젠 경기 다 보고 싶진 않아. 그냥 손흥민 골 넣는 장면만 보고 싶어. 싶다.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데스리가 보면은 이재성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마인츠랑 재계약했잖아요. 그러면 이재성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가야 되고 마인츠 클럽에 대해서 관심이 가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면은 이 선수가 잘하는지 여부가 처음에 관심사고 그 다음에는 그 팀의 역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프리미어 리그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분데스리가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전에 저는 사실 요즘 분데스리가 다 보진 못하기 때문에 요즘 얘기 잘 못하지만 네. 이전의 느낌으로 봤을 때 그 선수들의 면면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선수들. 그러니까 국가대표긴 해. 근데 국가대표 안에서도 탑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제외하고 바이언 제외. 제외하고 바이언 제외하면. 다른 선수를 봤을 때 되게 탑급의 선수들이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전급인데 나이가 보면은 20대 초반. 그리고 나서 2, 3년 뒤에 크는 경우. 레반도프스키도 도르트문트 있을 때 제가 중계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때 레반도프스키 지금의 레반도프스키가 좀 많이 다르죠? 상상도 못했거든요. 좀 다르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바이언을 제외했을 때 다른 상위권 팀들의 어떤 특색 뭐 이런 게 조금 아니면 스타성 이런 것들. 그것도 분명히 이유일 거예요. 물론 저희가 중계할 때는 약간 도르트문트도 우승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10년째 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 팀이 너무 독주하면은 우승 경쟁에 대한 관심사가 떨어져요. 비교적 좀 떨어지죠. 아니 사실 지난 시즌 돌아보면은 역대급 우승 경쟁이에요. 그렇지. 장난 아니었지. 도르트문트하고 바이에른 막판에 뮌헨이. 또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포탈 뉴스란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역대급 레이스에 비해서는 좀 조용했거든요. 조용했죠. 그러니까 너무 한 팀이 독주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거는 독일이 월드컵에서 못하는 거.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예전처럼 계속 월드컵 뭐 4강, 8강, 4강 뭐 이런 단골로 가는 팀이었으면 아 그래 거기서라도 사람들이 봐가지고 독일의 스타들을 봐가지고 그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으면 거기를 찾아보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 연속으로 그냥 아예 조별 라운드에서 그냥 탈락해버리니까. 별로 이렇게 유인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라는 리그를 보면 솔직히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분데스리가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당히 좀 빠르게 최근에 어떤 현상들을 좀 불러일으킨 그런 감독들이 클럽이고 많았었죠. 그런 감독들이 지금 이제 EPL로 진출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감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실제로는 축구의 조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 안 보는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분데스리가만의 색채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미어 리그는 피지컬적이고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뭐 세리아 같은 경우는 전술적이고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미 선수들이라든가 스페인 선수들이 좀 더 화려한 축구를 하는데 분데스리가의 색채는 뭐지? 어떤 색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분데스리가를 봤을 때 저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데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전 세계적인 리그로 이제 해서 우리가 뭐 되게 비싼 값에 팔겠다, 뭐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관중도 꽉꽉 차고, 관중 꽉꽉 차지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되게 건전하고 이제 분데스리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 이제 지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게 뭐 우리 독일 리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그 룰 있잖아요. 네. 50 플러스 1. 요 룰도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49%까지. 근데 PL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형 얘기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 리그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옹골차, 관중 꽉꽉 차고 재정적으로도 다 탄탄하고 근데 그런 외부 투자가 좀 덜하다 보니까 이 종류의 그 어떤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는 편은 아니죠. 바이에른 뮌헨을 제외하면 우리가 분데스 얘기할 때 바이에른은 항상 논외야 약간. 바이에른 뮌헨은 스스로 수익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클럽이고 나머지 클럽들은 어떻게 보면은 셀링 클럽 같은 이미지가 좀 생겼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데스리가 골수 팬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분데스리가 있습니다. 팬들은 또 오래된 팬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유학 생활이든 뭐 아버지 따라갔든 뭐 그렇게 생활했다 돌아오신 분들이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뭐 슈투트가르트라든가 이런 클럽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좀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까 주원이가 얘기한 그 부분도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라이프치히인가? 하여튼 50+1 정책에 반하는 그런 구단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분데스리가 경기 도중에 테니스 공을 던지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귀족 스포츠냐. 우리를 위한 스포츠라지.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적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는 분데스리가는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말고는 그와 같은 행보를 보여주는 클럽들이 거의 없으니까. 잘 없죠. 제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딱 한 경기 봤거든요. 그 호펜하임 김진수 선수가 호펜하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잉글랜드나 뭐 맨유 가가지고 이제 저기 맨체스터 가가지고 이런저런 경기도 잉글랜드에서 많이 봤고. 근데 물론 이제 비단 한 경기밖에 독일에서 안 봤기 때문에 별말을 이제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좀 달랐어요. 생각보다 분데스리가 독일은 그 경기 날에도 전 좀 잉글랜드보다 차분한 느낌이었고. 그래? 네. 안에는 열기는 있지. 왜냐면 관중들 보면 카드 섹션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장난 아니네. 근데 경기장 주변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이고. 그냥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같구나. 역시 독일. 독일 그 분위기 있잖아. 좀 약간 조용하고 약간 그 좀 딱딱한 느낌 이런 거. 근데 잉글랜드는 갈 때마다 경기장 되게 산만했거든. 분위기가 약간 산만하고 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뭐 이렇게
경기가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독일의 뭐 지그날 이두나 파크나 이런 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호펜하임 경기만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조용했다.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분데스리가는 왜 한국에서 인기가 없을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한국에서. 그리고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저런 이유가 아닐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는 네. 거지. 추정해 보는 거고. 그런데 분데스리가는이 아니에요. 프리미어 리그 빼고는 다 인기 그러니까 없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맞아요.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네. 에 피해는 가깝죠. 특이하게 이제 뭐 어제 덕현이도 얘기했지만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진출하면서 그때 축구를 보던 팬들이 PL 위주로 우리나라 선수가 없더라도 인기가 진짜 다들 생겼어요. 팬덤이 커지고. 근데 해외 팀들 나머지 잉글랜드 기준으로 다른 팀들은 그런 팬덤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가 비교적 적죠.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한국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박지성 선수 이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커진 만큼 저는 한국은 안 커졌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커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커지는 만큼 한국은 커지지 않았고 그냥 그게 그냥 소소하게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 저는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해외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큰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돌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알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EPL을 제외한 나머지 리그들이 부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전 세계적인 한데 현상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여기는 독일은. 분데스리가는 그게 좀 특이해. 근데 손흥민 선수의 얘도 그런 게 손흥민 선수도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는 어쨌든 지금의 위상은 아니에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위상이 된 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위상이 된 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그러면 어떤 선수가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김민재와 바이언이 챔스 결승을 가서 당시 예를 들어 우승을 해.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 지금은 있죠. 저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조금 얘기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어쨌든 간에 리그 우승은 뭐 리그 우승이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할 확률이 꽤 높은 팀이죠. 팀으로 가는 굉장히 높은 거니까 팀이죠. 여기에 갔을 때는 여기서 가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어떤 8강, 4강 이 토너먼트 나가서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 진짜 상대 팀에 내로라는 엄청난 공격수들을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뭐 좋은 수비를 보인다. 그게 안 좋으면 이제 우파메카노가 되겠지만 네. 우파메카노가 안 되고 김민재가 정말 잘해서 그렇게 해낸다면 그러면 그건 또 분데스리가의 인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어서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도 저는 역시 리그왕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프리미어 리그 빼고는 다 인기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라리가도 인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라리가가 인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인기가 있어요. 네, 두 팀은 좀 다르죠.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인기가 있지만 라리가는 인기가 없어요. 네.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강인과 파리는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리그왕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 그래.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가 지금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김민재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고 다른 팀에 갔으면 응원은 하고 관심은 우리는 갖죠.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우와 독일에서 최고팀 바이에른 뮌헨을 위해서 김민재가 수비를 하네? 라는 이미지하고 다른 팀에 예를 들어서 무슨 슈투트가르트에 가가지고 김민재가 수비를 하네? 라는 다르지. 이미지는 완전 다릅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게 낫다고 봐요. 저는 그래. 네. 한 팀이라도 그럼요. 인기 있는 게 낫다고 근데 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덜하냐 뭐 많냐 이거는 EPL이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 봤을 때 조금 인기 있는 거고 맞아요. 다른 리그는 아예 없다고 봐도 네. 뭐 진짜 그쵸, 냉정하게 그쵸. 말하면 그게 무방합니다. 맞죠. 그리고 네. 전체 스포츠를 보는 인구 혹은 매체를 보는 사람을 전체 수를 모수로 보면 그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죠. 네, 그렇게 이거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넘버원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야구. 저는 우리나라 넘버원 스포츠 좀 범위를 확장하면 1위는 국대 축구. 국대 축구. 네. 예. 압도적인 1위. 그거는 일이. 예.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즘에 전체적으로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는 게 좀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KBO.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축구 팬들이 해외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우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주말에 축구가 많이 해요. 맞아요. 너 어떻게 집중해서 봅니까 그래, 그거? 맞아요. 그냥 손흥민 한 경기 보는 거고 그래. 지나가다가 자막에 김민재 어디 선발한대. 그래가지고 김민재 경기 보고 하는 거지. 솔직히 경기치 존나 많습니다. 아니 그 금요일 날 그 배팅 사이트 축구 경기 봐라. 그 뚫리는 거 보세요. 그거 어떤 팀 이기는 거 다 찍게 하고 있는 거지 그거.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진짜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고 축구 커뮤니티에 상주하는 건데 네. 거기에 있으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의 비중이 정말 크다. 그 결국은 경기가 겹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그렇지.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둔다는 얘기고 저는 이제 분데스리가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맨유로 가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맨유의 그 성적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오는 자본 그러면서 지금 아다리가 계속해서 제대로 맞았지. 쫙 프리미어리그가 커져 왔거든요. 네. 그와 동시에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없는 축구 팬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 그렇지. 그런데 김민재가 바이언 가서 만약에 바이에른뮌은 트래블 2번이나 한 클럽입니다. 그렇죠. 뭐 트래블 또 못한다는 보장도 없고 없죠.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당연히 굉장히 가능한 근접한 팀이고. 팀이니까 거기에다가 공을 세우게 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리그도 다 해봤고 세리아도 해보고 분데스리가도 해보고 형님들하고도 뭐 이제 히든풋볼 많이 해보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먹고 있는데 EPL이 존나 재밌습니다. 진짜 좀 병신들이 특이하긴 해요. 존나 많아요. 이 말이 맞아. 네, 진짜.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로 재밌다는 게 아니라 진짜. 별의별 개 오색 잡종일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일부러 일어나? 이런 정도로. 갑자기 뭐 첼시 잘 나가다 미국 운다지 오니까 막 연패 박아버리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망했던 램파들이 아니, 다시 들어오고 그래 봤을 때 재밌어야 돼. 선수를 뭐 9년 계약하고 아니다가 심판들 걔 뭐 삽질하고 있고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맨시티가 강하다 가는데 홀란드 같은 데 데리고 와가지고 뭐 40골씩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요상한 일들이 나오고 갑자기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잘 보고 있었는데 콘테가 뭐 개잘병 하다가 나가고 근데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수석 코치 갑자기 왔는데 걔도 똥 싸고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특이한 일들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그거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은 언론들이 그걸 다루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 그럴 수 이것도 있지. 맞는 말이야.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세리아를 우리가 지금 PL처럼 다루다 보면 거기에도 그런 일들은 사실 어느 정도 벌어지거든요. 세리에도 최근에 이제 무리뉴 감독과 심판에 대해서 그 싸우는 것들이 계속 있었고 맞아요. 그게 거의 한 시즌 내내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심이 무리뉴 감독이 너네 못 이기게 할 거야 막 이런 비슷한 네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지. 엄청나게 난리가 나고 그래서 무리뉴 감독 이제 지금 이번 시즌 새로 시작되면 이제 출장 정지거든요. 정지 먹는데 뭐 심판 아예 못 빼고 막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거기다가 축구협회장이 뭐 무리뉴는 그래도 심판을 더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다 모든 언론이 달라서 한마디 달았어. 막 그럼 그거 가지고 존나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겠지. 근데 이 세리에 매니아 내에서 막 그냥 조용하게. 그 대다수도 다 야, 심판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별로 안 돼. 이 중에 누구 관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관종 하나 나와가지고 자기 주목받아 보겠다고 똥꼬 쓰면서 그래도 무리뉴 저희 무리타 새끼들 존나 시끄럽네 이런 거 나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막 싸움 나고 막 뭐라 그랬지.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스토리가 더 막 확대 부풀어졌겠지. 재생산이 되는데 근데 PL이 지금 그 형태가 좀 된 것 같아. 이건 확대 여기가 재생산이 많이 돼. 정착됐어요. 네. 딱 정착됐어. 막 주말 예능 뭐 그리고 이런 거. 투엘 콘테 악수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치. 근데 이 세리아도 형이 말한 것처럼 제가 중계할 때도 희한하다. 세리아도 좀 희한한 리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짓들이 뭐 있지. 구단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입김도 세고. 나는 그때 중계했을 때 구단주가 심판 판정에 빡쳐가지고 그 경기장 내려와가지고 문 발로 차는 것까지 중계 나오고 했었어. 막 누가 그래. 뭐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EPL이 그러니까 뭐 다루는 사람의 양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EPL이 진짜 별의별 사건들이 진짜 많이 나긴 합니다. 비닉비닉 예. 그렇게 여기도 되고 있는 적용되는 것 거야. 같아. 왜냐면 재미난 일이라는 배우들이 많아. 일이 생각이
재미난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런 재미난 일이 또 있네 하고 또 보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편중이 좀 많이 되는 느낌 최근에는. 그 여기는 그리고 이미 양질의 배우들이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가요. 그래. 여기 많이 선수가 갔어. 많아. 네. 이미 너무 많이 갔어 여기는. 선수를 돈으로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선수들의 에고가 좀 세? 그래. 그리고 그러면 자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희한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죠.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높지. 그러니까 선수들 얘기 나오지 감독들도 에고 좀 세냐고 클럽 에고 막 세다가 존나 빡쳐가지고 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오지 막 이러면 그러니까 감독들도 에고 센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다 잘났어 자기가. 그러니까 옆에서 기자들이 툭툭 던지니까 말 나오고 그렇지. 빡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그 PL이 아무리 돈이 많이 돈다 그래도 라리가에 메시 호날두가 엘 클라시코 있을 때는 결국에 주연은 라리가 그 양강의 그쵸. 느낌이었었는데 그거지. 그 둘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쪽 편중 현상이 세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실제로 더 커졌고요. 어. 더 커졌어요. 맞아. 얼마 호날두 와가지고 중간에 집 가고 막 이런 거. 그래. 얼마나 좋아. 진짜 말하기 얼마나 좋아. 그치. 호날두도 진짜 한몫했지. 한몫했지. 많이 한몫했지. 그 맨유로 돌아가면서 가가지고. 팀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래.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한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여하간 분데스리가는 근데 아까 이거는 찬우 형 얘기처럼 바이언의 우리 대표급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가는 거는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의 코리안 리거들이 진출하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를 완전 것이고. 양상이 다르죠. 그런데 예.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분데스리가는 일본 선수, 한국 선수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성실하고 기본 이상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도 많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같은 이런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같은 큰 클럽에 가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그러면 돼요. 이제 또 우승에 일조하기 그렇지. 시작하면 분데스리가는 더욱더 우리 선수들에게 예. 조금 더 통로가 넓게 펼쳐질 그렇지. 수도 있다. 저는 뭐 지금 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다 분데스리가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생각하거든요.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네. 관심 있게 볼 거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빅리그가 아니라 약간 중소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분데스리가에서 한국 인기도 직결되겠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도 그것도 있죠. 매우 좋은 그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하거나 우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제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봤을 때 뭐 이재성, 권창훈 뭐 이런 선수들이 분데스리가 갔는데 사실 타이밍이 그렇게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그 나이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어린 나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 어린 선수들이 분데스리가 진출한다. 그 얘기는 그 팀에서 뭐 도르트문트나 뭐 이제 뭐 뮌헨 같은 좋은 팀, 라이프치히 이런 팀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서 인기를 얻으면 그야말로 라리가에서의 우승권 경쟁팀, 그다음에 EPL에서 우승의 경쟁팀에 그래.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사실 뭐 다른 어떤 그 유럽의 변방 리그에서 뛰면서 다시 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만큼 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김민재 선수가 대단한 게 그 단계를 다 거쳐서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단계를 한두 단계만 안 거치고 바로 분데스리가만 가도 2, 3년은 아끼는 거니까. 단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단 하나 그건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포지션의 문제인데 수비수,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는 공미랑 네. 골을 10골 이상 넣는 공격수랑은 주목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데스와 바이언, 파리 생제르맹과 리그왕의 인지도가 인기도가 올라가겠지만 PL이라는 쇼 비즈니스적인 그 성향이 되게 짙은 리그에서 10골 이상씩을 계속 박아서 사실 사람들 축구를 라이트하게 보는 분들은 골 장면 보려고 봐요. 맞아요. 골 봐 그냥 제껴서. 골이잖아. 골 봐. 근데 골을 넣는 윙포드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왕까지 했었던 선수가 받았었던 주목도랑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의 이 차이 때문에 오는 그거는 좀 있을 수밖에 없을 있을 거라고 수 봐요.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 치고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수비를 하는 맞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센터백의 스타일이 네, 잘 없거든. 진짜 볼맛이 나요. 예를 들어 김민재 굳이 난 선수는. 지금까지 뭐 실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김민재 선수를 제외한 다음에 야 이렇게 주목도를 높게 끄는 수비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라모스였었어요. 아, 세르 라모스. 왜냐면 골도 많이 골 넣기도 많이 하고 퇴장도 많이 당하고 지랄 같은 플레이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김민재는 지랄 같은 플레이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빈도수나 어떤 공격에 참여하는 횟수도 굉장히 높은 스타일의 선수니까
뭐 김민재는 주목받을 만한 또 포인트가 있죠. 김민재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포지션에 비해서 주목도가 또 높을 높아. 거예요. 맞아. 네. 왜냐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네. 그러니까 베이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걱정을 할까? 사실 베이가 때문에. 네. 아니 베이가랑 이강인이랑 똑같이 라리가에서 라리가에서 뛰었는데 거기서 보여준 게 다른데 왜 걱정을 하지? 이강인이 위면 위 그것도 위면 위인데 왜 베이가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할까? 그러면 그건 만약에 베이가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감독을 잘못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그 베이가 파리 생제르맹 간다는 게 100%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방금 얘기를 찬호 형이 해주셨던 것처럼 또 스타일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더러 또 그 베이가 가면 약간 솔레르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이강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강인이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 부정적인 시각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네. 만약 이강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선수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 봐요. 이강인은.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강인의 실력을 선수의 앞날은 모르는 거야. 감독하고 뭐 불화도 있을 수 있고 부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팀하고 안 맞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걸 다 차치하고 이 선수가 보여준 것만으로서 기대하냐 안 하냐 긍정적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긍정적이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강인의 실력이다. 노다우시지. 네, 너무너무 잘하니까. 진짜 잘하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가브리 베이가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갈지. 그것도 몰라요 일단. 간다면은 한 4천만 유로 정도 이적료가 나올 것 같은데. EPL도 약간 링크 있지 않았나요? 맨시티하고 네, 연결이 있었어요. 약간 있었어요. 근데 베이가도 좋은 선수예요. 베이가도 뭐 중앙 쪽에서 10번 롤 그리고 뭐 8번 측면으로도 롤 가고 다 할 수 있고. 네. 이 선수가 베이가가 좋습니까? 이강인이 좋습니까? 이강인이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자 이 새끼야.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유치한 질문. 베이가가 좋습니까? 이강인이 좋습니까? 예. 내가 당황했나요? 네, 아니 예.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베이가도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네. 아니 베이가가 뛰는 걸 봤으면 이강인 뛰는 거 봤을 거예요. 당연히 봤겠지.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죠. 저는 관심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가느냐, 메잘라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서 뛸지가 궁금할 뿐이에요. 네. 요거는 그 이제 그 한국 쪽에서 보니까 해외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 근데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강인 베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메인 이슈가 아니라 옛날 박지성 때 생각이 나는 거야. 맨유에서 누굴 영입해도 박지성 경쟁자 생기나? 기억하시죠? 네. 별의별 선수들이랑 다 엮어가지고 기사가 다 나왔었거든요. 아 맞아, 그랬었지. 심지어 포지션도 완전 달라. 근데도 박지성 경쟁자인가? 진짜 많이 나는데 약간 그때 느낌이 나서 이게 다시 어쨌든 좀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좀 과하게 말하면 박지성이 뛰었던 포지션을 생각하면 다 경쟁자는 맞았어요. 그 예전에 이제 그 긱스 얘기서부터 긱스 갈 때부터 긱스 이제 대체자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긱스가 40살 넘어서까지 그렇게 할 줄 몰랐잖아. 거의 40살 넘어서까지 뛰잖아. 거의 30대 후반까지 오래 뛰었어. 했지. 중미로 뛰고 그랬잖아. 네, 말년에는. 스콜스가 갔다가 다시 올지도 몰랐고 스콜스 긱스 대체자였어요. 네. 그렇게 주구장창 뛸 줄 몰랐지. 네. 사실 그 기사가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네, 그런 예상은 할 수 있잖아. 네. 여튼 그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지. 그렇습니다. 네. 뭐 요거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 그럼 아까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라리가랑 세리아 그 이적 시장은 대강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아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세리아는 지금 이적 시장이 크게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감이 안 온다. 굉장히 예. 일단은 혼란한가요? 지금 나가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나가는 선수들이 꽤 있고 특히 이제 나폴리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도 비롯해가지고 그래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이 우승팀에서 이제 나가는 선수가 생기는 거 그리고 오시맨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오시맨이 본인이 이제 남는다라고 잔류.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폴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한시름은 좀 덜은 것 같고 라치오가 이게 밀린코비치 사비치 또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로티토 회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티토 회장은 보통 사람 아닌데. 절대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 원래 그 라치오에 계속 있던 선수 아니에요? 오래됐지. 맞아. 오래됐죠. 나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매년 들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매년 이슈가 매년 있었어. 이슈가 있어. 이슈가 매년. 있어. 아, 근데 잘하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굉장히 좀 오래된 선수예요. 근데 이제 이제-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 이제 나이도 30 넘었고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남아서 이제 이적료를 받고 팔 거의 마지막.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냥 그러니까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안 하고 나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서 로티토 회장은 딱 태도가 이겁니다. 4천만 유로 안 해? 안 팔아요? 너 프리로 나가면 넌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프리로 나가. 네. 근데 4천만 유로 이거보다는 안 깎아줘.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라치오가 돈이 많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적자를 안 봐. 맞아. 로티토 회장이 철저하게 이런 거 그건 다 확실해. 지켜내가지고 예. 다 지켜내. 그러면서 성적도 나와. 되게 괜찮은 클럽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밀린코비치 95년생이네요. 네. 그럼 이제 20대 후반이네. 만으로는 어. 이제 30줄 들어가네 이제.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지금 유벤투스에게 되게 많거든요. 어. 예. 뭐 인테르도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얼마예요만 물어봤대요. 얼마예요? 가격. 그러니까 4천만 유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4천만 유로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싸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거는 비싸요. 기준 생각이야. EPL만 그래 그거. 생각이 얼마나 4천만 비싼지 이면 몰라요. 이게 아, 피해 기준 그렇구나. 생각이야. 네. 지금 딴 리그 이적료 상황 보면 나는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PL만 다른 세상이고 전체적으로 좀 경직돼 있구나.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 4천만 유로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배 수준, 3배 보통 3배 수준이구나. 아니 4천만 유로 정도는 중하위권 팀들도 그냥 툭툭 사고 그러는 정도 돈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여전히 다른 리그들은 생각보다 코로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 그럼요. 진짜 아직도 그 영향력이 끝난 지 있어. 아직 1년,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 네. 1년도 안 된 거 PL만 아니야? 다른 세상이야. 1년도 거기는 안 내가 된 거야. 보기에는 좀 이렇게 해도 되냐 생각이 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돈을 써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런 그 팬들도 있을걸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이제 400억, 500억이잖아요. 그럼 PL 팬들은 그냥 그런 선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4천만 가격이면 유로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600억 될 거야. 근데 그 정도가 되게 특이한 금액은 아니거든. 되게 비싸게 미쳤다. 뭐 이런 금액은 아니잖아. 근데 세리에 라리가 분데스 정도로 가면 거기도 바이언 정도 제외 몇몇 팀들 제외하면 비싸요. 엄청 비싼 돈. 엄청 4천만 유로면 거구나. 한 팀이 그러니까 그것도 돈 많은 팀, 그 리그 내에서 돈 많은 팀이 가장 비싼 선수를 한 시즌에 한 번 살 때 그때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예. 그럴 정도로 큰 돈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렇지. 그치. 왜냐면 네. 1년밖에 안 남은 선수기 때문에 이적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로티토 회장은 그냥, 그럼 FA를 풀리면 그냥 그때 풀면 되지. 뭐 이적료 안 벌어도 돼. 약간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배짱을 부릴 수가 있죠. 이런 걸 인테리가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 그 외에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거. 밀란이 로프터스치크 선수가 치크? 있잖아요. 이거가 토날리가 일단 나간 거 때문에 나는 토날리 뉴캐슬은 솔직히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클럽의 위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뉴캐슬이 나쁜 클럽이라는 얘기는 뉴캐슬은 아니지만 명문인데 물론 밀란은 더 명문이지만 밀란이 지금까지 세계 축구사에서 가졌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챔스 7번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현재의 그 세리에에서 소위 말하는 유벤투스 빼고 유벤투스 소위 세리에 3강 중에서 유벤투스 빼고 나머지 클럽들과 EPL의 중위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클럽들과의 격차가 이 정도다 이제는 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상징적인 딜이에요. 딜이야. 물론 사우디 자본이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선수의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 그 뭐 얘기는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DSL틱에도 뭐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 얘기는 많고 현지의 밀란 팬들은 되게 많이 토날리에 대해서 배신감을 토로하는 팬들이 되게 많고 국내의 밀란 팬들은 오히려 반대로 밀란이 너무 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쉽게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어느 쪽이 됐건 간에 토날리 정도 그것도 미래의 밀란 주장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 선수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앞에 말디니랑 마사라가 나간 거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제 말디니 토날리가 날리기 너무 나가니까 커. 그게 연달아서 이렇게 예.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로프터스 치크는 이거 약간 좀 불안한데. 사기 딜이다. 불안한 딜. 왜냐하면 지금 첼시가 개 잘 팔고 있는데. 첼시는 잘 파는 게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거 저기 뭐 아까 다른 거 찍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돈이 많은 팀들이 오히려 잘 팔아요. 왜? 로티또랑 똑같은 거야. 로티또는 그냥 안 팔아도 돼. 그러니까 비싸게 야 너 이 사고 싶으면 이 돈 내. 아니면 안 해. 이거 깎아달라고? 아유 우린 못 깎아줘. 딴 데 가서 알아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진짜 이 선수를 원하고 필요한 팀은 그 돈 주고 사는데 EPL 팀들 첼시 같은 팀들도 돈 많잖아. 그러니까 야 이 돈 이거 안 줘? 안 팔아.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니까 돈을 다 잘 받고 파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돈 없는 팀들은 뭐라도 받아야 되니까. 야 니네 돈 없잖아. 이것만 받아. 그거 안 되는데 이건 받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사 그러면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막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가? 이렇게 된다니까 돈 없는 팀들이. 근데 로프터스 치크가 AC 밀란에 왔다는 거 제가 이제 그래도 첼시 경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네. 일단은 밀란 유니폼 입었을 때 존나 간지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왜냐면 얘가 프레임이 기지거든. 좋아. 밀란 유니폼도 또 이제 야, 또 나는 치크는 나올 빨검, 때마다 농구 선수 같아. 빨검해가지고 하잖아요. 진짜 존나 멋있을 멋있긴 할 겁니다. 거야. 근데 예. 그러면 바카요코도 데리고 있지. 그래 네. 바카요코도 너무 빨리 했는데. 근데 로프터스 치크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로프터스 치크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제가 볼 때마다 난 너무 환상적이에요. 걔 대단한 몸은. 몸이지 진짜. 진짜로 솔직히 이런 어깨 너비나 이런 게 모델이잖아 완전히. 저는 걔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 진짜로. 그 정도로 멋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치크는 꼭 다시 태어나면 주원이 형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해설하고. 좋다. 그리고 서로가 전생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로프터스 치크가 멘탈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그 첼시에 뛰는 거 보니까 그 멘탈 안 세 보이지. 로프터스 치크가 상감을 올리고. 로프터스 치크 멘탈로 안 될 텐데. 네, 근데 로프터스 치크 AC 밀란 가는 거 피프티죠. 어때 될지 모른다. 그렇죠. 5대5다. 네네. 그 얘기 지나가던 저기 뭐야. 동네 아니 꼬마도 왜냐하면 아니겠다. 로프터스 치크가 사실 비주얼적으로 좀 이렇게 잘 보여서 그렇지 첼시에서 그렇게 뭐 한 게 있는데 한거 별로 없어. 예,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해도 무방합니다. 이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면서 신체적인 그 프레임이 큰 선수가 그러니까. 발재간도 좋고 빠르다 이게 되게 메리트였고 그래서 첼시 팬들이 다 기대하는 선수였는데 부상 몇 번 당하면서 그런 신체적인 떨어진 것 같아. 능력에서의 우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EPL과 세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과연 중요한 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토날리가 주던 그런 어떤 그 에너제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우기는 어려운 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거 이외에 뭐 되게 주목해볼 만한 이적 이런 게 많지는 않죠 지금. 뭐 티랑 같은 마르크스 티랑 같은 티랑. 선수가 이제 인텔을 왔고 네. 그다음에 은디카 같은 선수도 은디카. 이제 로마로 왔고 은디카도 주목 네. 좀 받았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로마는 주로 보면은 이 확실히 무리뉴 감독의 그 명성이 확실히 대단하다. 좋아. 있을 수 있지. 선택을 그러니까 좀 자유계열로 나오거나 조금 이적료가 싸더라도 선택을 하는 게 무리뉴 감독의 힘이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요. 이 무리뉴 감독 때문에 오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디발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로마랑 계약할 땐 디발라 생각은 자기가 나왔을 때의 대접이 너무 시원치 않으니까 진짜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일단 가고 가는 대신에 1년 잘해서 더 나가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다음 시즌도 넘어갔는데 요때의 느낌은 자기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지금 사우디 제안도 깠다는데 그러니까. 디발라가 네. 사우디 제안이면 아마 디발라한테 돈 어마어마하게 엄청 많이 제시를 줬겠지. 했을 텐데 그것도 깠다는 걸 보니까 사우디 진짜 좀 제한 좀 하자. 연락 왔으면 좋겠지. 우리 회사 그냥 싹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사우디가 우리 회사 사가서 뭐해? 뭐라도. 야, 한국 축구 쪽에 그 전에 저기 진출한다는 지분 개념으로. 한 5만 8원 나한테 중동자본 원합니다. 네. 자, 뭐 세리안 이렇고. 라리가도 똑같아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레알 빼고는 다 깔짝거리고 있습니다. 깔짝깔짝거리면서 소음만 무성하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벨링엄 크게 하나 질렀고. 네, 벨링엄 때문에 1억 유로 이상 질렀어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 영입하고 프란 가르시아, 호셀루 이렇게 영입했는데 레알은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레알은 벤제마가 나갔거든요. 근데 벤제마가 나간 자리를 호셀루로 메운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물론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 순위표를 쫙 펼치면 1위 레반도프스키, 2위 벤제마, 3위가 호셀루예요.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벤제마 빈자리를 호셀루로 메운다는 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측면 수비 프란 가르시아를 바이백으로 데리고 왔어요. 라요 바이카노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으로 네. 잘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백으로 데리고 왔는데 오른쪽에 카르바알이 지금 점점점 기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여기다가 계속해서 음바페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바페는 2024년 여름에 걸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느낌이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페레스 회장이 아예 얘기했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음바페 영입합니까? 영입한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에 딱 맞춰서 음바페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파리 생제르맹에 통보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음바페는 다음 여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적 시장이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측면 수비는 좀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돈을 쓴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주드 벨링엄 얘기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많이 다뤘으니까.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보강에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비 갈란이라고 갈란. 네, 셀타비고 출신의 네. 레프트백 영입했고 쇠인지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디컬 테스트 본다는 얘기가 있고 아스필리쿠에타 영입한다는 근데 얘기도 느낌은 있어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잘 맞아. 세윤이랑 아틀레티코 잘 맞아요. 마드리드랑 너무 잘 약간 맞아 느낌이. 그 저기 톱상어 같잖아. 그런 느낌이 있어. 느낌이 너무 잘 맞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에 그런 그 관상이 좀 필요하죠. 약간 네. 고딘도 그렇고 히메네스도 그렇고 약간 그런 뉘앙스야 있어. 느낌이 뉘앙스여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전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지난 시즌에 리그 MVP급 활약을 펼쳤거든요. 뭐 15골 16도움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파트너 문제가 모라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AC 밀란과 이적설이 좀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리고 밀란 또 포워드 필요하니까. 네, 일부러 멤피스 나가니까. 데파이는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앙헬 꼬레아도 중요한 경기에선 골을 넣지만은 일관되게 골을 넣어주지 잘한다고 못하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선수단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토마 르마도 팔 가능성이 있고 야닉 카라스코는 잡고 싶지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주앙 펠릭스 펠릭스. 그래. 그러니까 주앙 펠릭스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 어떻습니까? 호아킨 코레아를 팔고 싶어서 안 다녀봤어요. 코레아들이 다 그냥 그래요. 네. 앙헬도 마찬가지고 호아킨도 그렇고. 호아킨 코레아 얼굴 잘생겼는데. 그러면 얼굴 이제 좋지. 앙투안 그리즈만과 얼굴 투톱으로. 네. 그리고 토마르마를 판다면 이강인 선수를 원했던 거는 미드필더 라인에 창의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빠그러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것이냐. 뭐 임대 복귀한 로드리고 리켈메라든가 이런 선수들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있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좀 기대가 되는데 전반기에 빠그라지면은 또 어려울 반복이 거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름이 상당히 중요한 듯 보이고 바르셀로나는 잘 아시겠지만 긴도안 영입했습니다. 네. 긴도안 영입했는데 브로조비치 영입을 노리다가 실패를 했죠. 그쵸. 브로조비치가 알 나스르로 갔으니까. 예. 그러면서 부스케치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로메우라든가 아니면 다니 파레오로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로메우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메우가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매우 잘했기 때문에. 그럼 측면 수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포르타 회장이 선수 팔아서 그럼 측면 수비 영입할 수 있으면 영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백은 쿤데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냥 주일쿤대로. 네, 차비 감독이 쿤데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바르셀로나가 생뚱맞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역시 귓러랑 호키죠. 아 네. 네. 제가 생뚱맞다고 얘기한 건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급한 포지션은 아닌 듯 아닌데. 보여서 근데 두 선수 모두 보유하면 좋을 듯 보이기도 합니다. 호키도 공격수고 네. 귓러도 공격수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호키의 영입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3,500만 플러스 1,000만. 그런데 이제 분할 지급하고 싶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선수 등록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귓러 같은 경우에는 페네르바체에 그냥 한 시즌 임대 후에 다시 이제 데려오는 걸로. 다시 데려온 그 방향으로 논의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어떻게 영입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클럽들은 오히려 비아레알이 눈에 띄어요. 파우토레스 나간 거요? 네. 그러니까 잭슨 나간 거라든가. 잭슨이랑.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 나간 거라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영입보다는 나간 게 거. 눈이 띄어요. 이거는 그 감독의 의도일까요? 아니면은 모르겠어. 어디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 내보내는 다, 거니까. 제가 뭐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 라리가 이적 시장에서 1억 유로 이상 쓴 클럽은 단 한 클럽 레알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여름 끝났을 때까지 이적료 1억 유로 이상 쓸 팀도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습니다. 세리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PL은 죄다 그렇게 쓰잖아요. 뭐 그냥 다 그렇게 쓸 아니 생각이니까. 여기는 첼시가 일단 그 앞에 이미 너무 세게 빵빵빵빵 다른 리그 들어가지고 몇 개 합친 것만큼 써버렸잖아 겨울에. 나 같아도 변방에 있는 리그들 다 그 PL에 팔고 싶겠다. 그치. 딴 리그에 파는 것보다 최고지. 몇 배를 더 받는데. 3배는 받을 수 있는데. 대박으로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은 준결승전에서 미끄러졌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력 있고 뭐 세비야가 유로파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가려져 있지만 스타 선수들이 떠나면 당연히 경쟁력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리그에 대한 주목도가 좀 많이. 네.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엘 클라시코에 대한 주목도예요. 그렇지. 엘 클라시코의 주목도가 유지된다면 그래도 라리가가 엘 클라시코를 앞에 두고서 방패막이 할 텐데 지금 엘 클라시코에 대한 주목도가 좀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인 이적 시장을 한번 체크를 했고. 근데 뭐 이제 막 이적 시장 시작해서 사실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거니까요. 네. 어떤 선수가 생각지 않은 움직임이 있을지. 아, 그럼요. 이럴 때 또 한 건 터지면 굉장히 재밌죠. 전혀 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원래 우리 하고 있는 정오 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든 히든볼이든 또 형들이랑 얘기할 게 있으면 또 모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풋볼은 이런 식으로 개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같이 방송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야 진짜 방송 잘하는구나 둘이서. 그때 이게 인터뷰였잖아요. 예. 뭐 어떤 거요? 그거 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우리 저기 선수 만난 거. 아, 네네네. 네네네. 그때 둘이 티키타카 하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형 나왔었지? 그래. 그때 형하고 같이 했지? 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데 원주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데 되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 그 뭐랄까 되게 그게 지난 금요일이거든. 오랜만에 본 느낌이 아니었어. 네. 며칠 전이야. 며칠 전이었어. 그거는 여러분 아마 내일 모레 정도 저녁에 업로드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군요. 그래서 갈 때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히든풋볼 이거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둘이 같이 나오고 환희 같이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고맙습니다. 나는 좋은 얘기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방송 얘기하는 거지? 우리 방송 어때 라이브에서 봤나? 근데 종이랑 나랑 라이브 한 방송이 있었나? 이 생각이 있었는데 형하고 같이 했었지. 같이 그때. 했죠.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형 익숙해져. 제가 원래 저런 애잖아요. 전문가로 나왔으니까. 전문가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가로 나왔죠. 안 그때 부르죠. 그 전문가 왜냐면 전문가 우리 둘이 있으니까. 네네네. 다른 전문가로 나오셨죠. 전문가들은 안 불러도 돼요.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오랜만에 형 네. 두 분과 진행한 히든풋볼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리 잡힌 히든풋볼을 진행을 할 거고 네. 월요일은 E와 K 형태, 그다음에 화요일은 변주를 주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목이 D 오리지널이라고 박혀 있기 때문에 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시간을 옮기면 옮겼지 저랑 주원이 형이 빠지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D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무료로 전환한 것도 있으니 그거는 쭉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같이 방송해도 기억이 안 날 텐데 뭐. 아니요. 오늘 기억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라이브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었는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고 기존에 저희 히든풋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도 좀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히든풋볼은 다음 주 다시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